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최고 명문 김나지움 학생들이 싱가포르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갑작스런 기체 결함으로 부산 김해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배운 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학생회장 클라우스 밀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입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이 독일 엘리트 학생들이 불과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공항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의 귀국 재촉을 거부하고 더 머물겠다고 했을 정도였죠. 도대체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독일 최고의 수재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독일 명문고 학생들이 겪은 충격적인 부산 체험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김나지움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학교로 매년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 수학여행을 보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싱가포르가 목적지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 여행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아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시끄럽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물론 싱가포르는 깨끗한 도시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유럽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22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제 여동생 안나도 함께였는데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안나조차 이번 여행에 대해서는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여행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비행기는 인천을 거쳐 싱가포르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기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전상 문제로 즉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부산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부산이 어디인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짐을 챙기라고 안내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친구들은 계획이 망가진 것에 대해 짜증을 냈고 안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공항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내다본 첫인상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긴 했지만 딱히 특별할 것도 없어 보였죠. 오히려 예정에 없던 일정 때문에 귀찮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항공사에서 마련해준 해운대의 임시 숙소로 향하는 동안 학생들은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계획했던 일정들이 모두 틀어졌고 언제 다시 출발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해운대에 도착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지 단 5초 만에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저희 독일 학생들의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해운대 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안나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행 계획이 망가진 것 때문에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안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운대 해변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죠. 하지만 단순히 경치가 아름다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변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북해나 발트해 해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화장실과 샤워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더욱 감탄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에서도 질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기서 본 것은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였습니다. 해변가 상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종 음식점과 카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격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독일어는 물론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점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안나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아시아에 대한 모든 것이 편견이었다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숙소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들이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심지어 독일어 안내판도 일부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부산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부산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독일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해운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화롭고 품격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운대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안전을 위해 3명씩 조를 이뤄서 다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안나와 친구 마르쿠스와 함께 팀을 이뤘어요. 간단한 한국어 회화책과 번역 앱을 준비했지만 솔직히 큰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해변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차가 오지 않으면 빨간불이라도 건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새벽 시간이라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사회 전체의 질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변가를 걷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도움이 당연한 일상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어서였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음식점을 찾기로 했는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번역 앱으로 찍어봐도 글씨가 작거나 디자인이 복잡한 경우에는 제대로 인식이 안 되었어요. 결국 1시간 넘게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본 편의점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도움을 주신 거예요. 영어는 잘 못하셨지만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맛있는 한식당까지 추천해 주시면서 직접 길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한식당에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장님이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거든요. 매운 정도까지 물어보시면서 저희 입맛에 맞춰서 조리해 주셨어요. 음식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먹어본 아시아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식사 후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독일 물가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정말 합리적인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사장님이 후식으로 전통차까지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런 정성은 독일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오후에는 해변가 카페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주변을 관찰해 보니 정말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 심지어 담배꽁초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변 청소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 파견한 청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조기 파는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동시에 해변 청소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민 의식은 독일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려던 중 마르쿠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평일에도 저녁 8시면 거의 모든 가게가 영업을 마치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더욱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혼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일하는 것도 위험하거니와 손님도 거의 없을 텐데 운영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할머니까지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고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함께 들어와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밤 10시에 여학생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말이죠. 편의점을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어서 어두운 구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오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운동복을 입고 뛰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 조깅족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에 혼자 조깅하는 여성을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완전히 일상적인 풍경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뛰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해변가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연인들이 산책하고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독일의 밤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는 밤이 무섭거나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여유를 즐기는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내다보니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내려가 보니 정말로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학생들도 여럿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스터디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떠들거나 장난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집중력과 학습 의욕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병원, 약국, 심지어 은행의 무인 서비스까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런 편의성은 독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별한 보안이나 경비 없이도 모든 시설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상호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해운대 해변에서 배구를 하고 있던 한국 고등학생들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축구와 농구 같은 공통 관심사를 통해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서준혁이라는 학생과 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준혁은 영어를 꽤 잘했는데 본인은 아직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독일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나 대학 진학 과정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저 역시 한국의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서준혁은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셈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어요. 서준혁은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해변 청소나 재활용 캠페인 같은 일을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부와 사회활동을 동시에 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꿈과 목표 의식도 뚜렷했습니다. 서준혁은 환경공학자가 되어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학에 가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들도 진로에 대해 생각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진 경우는 드물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사회의식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준혁은 자신이 성공하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또 다른 문화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서로 물어보고 가격까지 고려해서 주문하더라고요. 독일 학생들은 보통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는데 이렇게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신선했습니다. 식사 후 함께 해변을 걸으면서 나눈 대화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독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의 환경 정책이나 재생 에너지에 대해 질문했고 독일 대학의 연구 수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관심과 시각을 가진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들의 인간적인 면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표 의식도 뚜렷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길 줄도 알았어요. 해변에서 배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공부와 놀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헤어지기 전 서준혁이 제게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기꺼이 연락처를 교환했고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 아침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체 수리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최소 3일은 더 머물러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독일에 있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이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오래 두느냐, 빨리 데려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가 가장 강하게 항의하셨다고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셨어요. 제가 아무리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셨죠.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후진적이고 위험할 거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인식이었죠. 학교에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항공사와 빠른 대체편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셨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들도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머물고 싶어 하는데 학부모들은 빨리 데려오라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과 부모님이 상상하는 한국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안나는 독일로 전화해서 어머니께 한국의 모습을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다고 속상해했습니다.
마르쿠스도 아버지가 즉시 귀국 명령을 내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과 감동이 있었고 배울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서준혁과 다른 한국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이들과의 우정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을 잘 알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결국 우리끼리 의논해서 부모님들께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편지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요. 비록 받아들여질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마르쿠스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제 저녁 해변가 카페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는데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여권까지 들어있는 중요한 지갑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찾기 어려웠을 텐데 한국에서는 어떨지 걱정이 되었어요. 우선 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니 바로 이해하시고 어젯밤 청소할 때 지갑을 발견했다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현금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장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사례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시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지갑을 잃어버려서 걱정했을 마음을 걱정해 주시면서 다음에 또 부산에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씨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안나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피로가 누적된 것 같았어요.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했는데 언어 소통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근처 종합병원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영어로 증상을 설명해 주셨고 처방전도 자세히 적어 주셨습니다. 진료비도 독일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외국인인 저희를 차별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신 것이 고마웠습니다. 약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약사분이 복용법을 영어로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심지어 간단한 독일어 인사말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독일 관광객들을 위해 미리 공부하신 것이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서준혁과 다른 한국 친구들이 저희를 위해 작별 모임을 준비해줬습니다. 모든 준비를 친구들이 직접 했는데 독일 음식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독일 소시지 요리법을 찾아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한국 친구들이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각자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한국 전통 기념품들이었어요. 편지에는 독일어로 된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툰 독일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져서 더욱 감동적이었죠. 서준혁은 제게 특별히 한국어 학습서를 선물해줬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때는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 순간 안나가 처음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왜 울었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동시에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를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희는 모두 숙연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아쉬웠거든요.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예상치 못한 비행기 고장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아침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불안함과 현재의 아쉬운 마음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여행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인생관 자체가 변화한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런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은 독일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번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면에서 독일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의식과 사회 시스템 면에서는 정말 배울 것이 많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부모님께 보낼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적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걱정하셨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했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며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인해 치안이 매우 좋다는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 국제적 감각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사회적 배려가 함께 발달한 곳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썼습니다. 안나도 옆에서 어머니께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처음 눈물을 흘렸던 이유와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경험들을 상세히 적고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각자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낯설고 불안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다시 꼭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서준혁과 다른 한국 친구들과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요. 안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아예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점차 마음을 바꾸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가 보내드린 사진들과 편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예상치 못한 비행기 고장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소중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 명문 고생들의 부산 비상 착륙 감동 체험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